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가 단 한 번의 외교적 움직임으로 글로벌 파워 게임을 완전히 뒤바꿔버렸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추 역할을 해내다니. 30년간 실패를 거듭했던 러시아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서방의 제재 폭풍 속에서도 모든 동맹국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혼자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해낸 것은 중국조차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의 국제정치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수였다는 것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외무부의 고위 외교관인 이반 페트로프입니다. 위기와 갈등, 끝없는 협상 같은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어봤지만 지금 앞에 놓인 상황만큼 위험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스크린에는 지도와 그래프가 나타나 있었고 화살표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제재 조치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저희에게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그런데 이제 큰 글씨로 깜빡이는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었죠. 한국이 다음 주에 제재에 동참할 수도 있다. 저는 새벽이 되기 전에 잠에서 깼어요. 모스크바 하늘은 아직 캄캄하고 조용했죠. 바람이 서리 낀 창문을 덜거덕거리게 했고 얇은 얼음막이 거리를 덮고 있었어요. 외투를 걸치고 외무부 건물로 서둘러 갔습니다. 추운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더군요. 건물 안에서 큰 회의실은 이미 거친 빨간 불빛으로 환해져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이 경고등과 함께 깜빡이며 방 안 모든 사람의 얼굴을 깊은 진홍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의 뱃속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모든 사람이 들을 것 같았죠. 겨울 공기보다 더 깊은 한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이요? 한국은 중요한 나라예요. 처음에는 한국을 작은 파트너 정도로 생각했었죠. 좋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여겼어요. 한국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젊은 비서인 세르게이 모르도프가 제 곁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페트로프 장관님, 한국이 동참하면 저희 북극 항로 프로젝트가 중단될 거예요. 시베리아 개발 계획도 중요한 자금을 잃게 될 것이고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잠시 눈을 감고 얼어붙은 툰드라를 가로지르는 긴 기차들을 떠올려 봤어요. 얇은 얼음을 뚫고 나아가는 북극의 배들도 보였죠. 한국의 기술과 투자 없이는 그런 꿈들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입에서 금속 맛이 났어요. 다시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신뢰는 달이야. 신뢰는 달이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으로 가는 저희 다리가 갈라지고 있었죠. 앞줄에 앉은 동료 미하일 바실리에프 대사가 노트에 펜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만큼이나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뭘 말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그때 제가 목소리를 냈어요. 그만해요.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이 저희를 반대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세요. 직접적으로 비밀리에 개인적으로요. 한국에 저희의 공통된 역사와 목표를 상기시켜 주세요.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만든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현대적인 자동차, 전자제품, 심지어 음식까지요. 한국이 저희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상기시켜 주세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모든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 나라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실망시키는 거예요. 한국을 저희 곁에 두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어요. 불빛은 어둡고 문을 닫았죠. 책상 위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준영이라는 한국 소년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아원에서 만났었어요. 준영이는 저에게 한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주고 매끄러운 돌 하나를 약속의 표시로 줬어요. 우리 영원히 친구야.
그 돌을 집어들고 차갑고 단단한 표면이 손에서 살짝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사진을 보며 준영이의 부드러운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한 가지 기억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우정은 거리보다 강하다. 그래요. 우정은 거리보다 강한 거예요. 소리내어 되풀이했습니다. 한국에 전해야 할 진실이 바로 그거였어요. 돌을 다시 책상 위에 놓고 어깨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밖에서는 경고등이 여전히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손을 내밀 거예요. 다리를 놓고 메시지를 보내면서요. 진정한 신뢰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걸 상기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무기나 위협이 아닌 말과 기억으로 싸울 준비를 하면서요. 그 얼어붙은 회의실에서 선택을 했거든요. 러시아가 한국을 잃게 두지 않겠다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로요. 저는 매끄러운 돌을 손에 꽉 쥐고 있었어요.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생생했죠. 옆에 놓인 사진 속에는 통통한 볼을 한 어린 저와 친구 준영이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바랜 색깔 속에서도 준영이의 밝은 눈과 활짝 웃는 얼굴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순간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웃음소리, 차가운 바람, 그리고 준영이의 따뜻한 마음이요. 눈을 감으니 고아원 마당이 생각났습니다. 눈이 온 땅을 덮고 있었고 저희 입에서 하얀 김이 올라왔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지곤 했죠. 모두 몸을 거의 감쌀 정도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서웠어요. 혼자였고 다른 나라에서 온 전쟁 고아를 누가 신경 써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영이가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장갑 낀 손을 내밀며 말했죠. 안녕, 친구야. 같이 놀래? 처음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고 멀리 있는 나라라고요. 마치 방패막이처럼 그 말을 되뇌었답니다. 하지만 준영이는 그런 방패 따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가와서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죠.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이나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말들이요. 준영이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저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얼어붙은 벤치에 앉아 준영이의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종이에 싼 작은 떡이었죠. 준영이가 반으로 나누어 저에게 한 조각을 건넸어요. 함께 먹는 한 입 한 입이 희망처럼 느껴졌답니다. 준영이가 말했어요. 우정은 거리보다 강해.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우정은 거리보다 강하다고요. 나중에 준영이가 돌을 제 손바닥에 꾹 눌러주었어요. 이거 가져. 우리 약속이야. 우리는 영원한 친구야. 평범한 돌이었어요. 그냥 매끄러운 회색 조약돌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금보다 소중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리에 닿는 느낌을 계속 확인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그 눈 덮인 고아원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무실에서 같은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돌은 정말 중요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었어요. 기억이 힘이라고 생각했죠. 벽이 우리를 둘러쌀 때 기억은 다리를 놓아줄 수 있거든요. 어둑한 사무실을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북극 항로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빨간 선들이 얼음을 뚫고 지나가는 배들을 표시하고 있었죠. 옆에는 시베리아 지도가 있었고 새로운 마을들과 공장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준영이와 저의 사진을 붙여놓았답니다. 우리의 꿈이 정치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비밀스러운 표시였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중요하다고요. 처음에는 한국을 그냥 또 다른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좋긴 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요. 제가 틀렸었죠. 한국의 엔지니어들, 강철 배들, 따뜻한 식량 공급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 북부 마을들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들 없이는 수천 명의 생명이 얼어붙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모스크바 위의 회색 하늘이 재의 담요처럼 도시를 덮고 있었죠. 하지만 건물들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희망의 등불처럼 빛나는 걸 거의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영이가 따뜻한 거리를 뛰어다니며 예전처럼 웃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었답니다. 준영이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정은 벽을 넘어서 계속돼. 계획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한국 대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우리의 공통된 역사를 기억해달라고 눈 덮인 마당에서 아이들이 웃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요? 책상으로 돌아가서 새 종이를 꺼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친애하는 대사님께 저는 외교관으로서뿐만 아니라 한때 눈 덮인 마당에서 작은 돌을 손에 쥐고 서 있던 친구로서 이 글을 씁니다. 그 돌은 약속을 담고 있었어요. 어떤 장벽보다도 강한 우정이라는 약속을. 글을 쓰면서 가슴속에서 희망이 자라나는 게 느껴졌어요. 기억의 힘이 제 펜을 이끌고 있었답니다. 잠시 멈추고 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신뢰는 달이라고요. 그리고 계속 썼어요. 한 장 또 한 장. 어린 시절의 약속을 종이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에게는 기억이 있었고 준영이와의 우정이 있었고 한국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몸을 뒤로 젖히고 편지의 첫 줄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우정은 거리보다 강해요. 그리고 곧 한국도 기억해낼 거예요. 책상에 앉아 제가 쓴 편지를 바라봤어요. 종이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영이와 고아원에서의 모든 기억이 담긴 것 같더군요. 편지를 접어서 빨간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 앞면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 귀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한국이 저희 편에 설 수도 있을 거예요. 전화기를 들고 대사관의 비공개 번호를 돌렸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이반 페트로프입니다. 박 대사님께 개인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직접 전달해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페트로프 장관님, 대사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주시겠답니다. 204호실로 오세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걸음 더 가까워졌네요. 비서 세르게이에게 짧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9시 15분에 차량 준비. 브리핑 자료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공동 프로젝트, 북극 항로, 시베리아 개발. 세르게이가 메모를 읽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큰 모험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모험 없이는 성과도 없어. 우리에게 한국이 필요해. 그날 밤 집에 서둘러 돌아가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단순한 회색 정장과 빨간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한국의 국가색이 눈에 띌 거예요. 준영이가 준 돌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어요. 모든 큰 계획 뒤에는 작고 단순한 친절한 행동이 있다는 조용한 상기였죠. 다음 날 아침 검은 세단이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문에 서리가 작은 크리스털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 뒷좌석에 앉은 세르게이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는 제 서류를 들고 있었거든요. 운전사가 엔진을 켜자 모스크바의 텅 빈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다시 고아원을 떠올렸어요. 소나무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앞에 나타났어요. 하얀 벽이 찬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옆문으로 들어가서 경비원이 좁은 계단을 통해 204호실로 안내했어요. 문이 열리자 박 대사가 서 있었습니다. 살짝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박 대사님, 급작스럽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가죽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페트로프 장관님, 메시지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앉아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러고는 빨간 봉투와 매끄러운 돌을 작은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말했어요. 저는 한국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친구 준영이가 이 돌을 주면서 신뢰가 달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이제 한국이 저희의 공통된 역사와 꿈을 기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박 대사가 봉투를 집어들고 돌을 힐끗 봤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저희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프로젝트를 얼어붙게 할 수 있는 제재, 멈출 수 있는 북극 항로, 전력을 잃을 수 있는 시베리아 마을들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함께라면 희망이 있어요. 한국의 기술과 신뢰가 저희가 얼음을 뚫고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저희 친구예요. 그분이 봉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페트로프 장관님이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게 바뀌네요. 잠시 멈추더니 물었어요. 무엇을 제안하십니까? 미소를 지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희의 다리를 다시 놓아요. 먼저 작은 공동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요. 북극 쇄빙 기술을 테스트할 연구팀을 만들고요. 다음으로 시베리아 발전소 설계를 공유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저희 우정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문화 교류를 해요.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통령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장관님이 큰 용기를 보여주셨네요. 대사관을 나서면서 가슴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땅의 서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주머니에 돌을 만지며 속삭였어요. 다리가 놓였어. 앞으로도 여전히 어려운 길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신뢰가 어떤 거리도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드렸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한 건 해가 막 뜨고 난 직후였어요. 창밖으로 보니 높은 빌딩들이 부드러운 금빛에 반짝이고 있더군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이 저에게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대사로서 처음 한국을 찾는 거였거든요. 주머니 속 매끄러운 돌을 꽉 쥐었어요. 고향과 우정의 작은 무게감이 느껴졌답니다. 공항에서 검은 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분이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고 제가 신분증을 보여드리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한강을 따라 달리는데 벚꽃 아래로 이른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상쾌한 공기에 떠다니더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하는 거야. 웅장한 회의장에서 6개국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동북아시아 협력 포럼을 위해 모였어요. 러시아,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미국 국기들이 무대에 줄지어 서 있었죠. 밝은 조명이 반들반들한 나무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전기가 통하는 듯한 에너지가 느껴졌답니다. 안으로 들어가 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른쪽에는 친근하고 차분한 박 대사님이 앉아 계셨죠. 제 맞은편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대표들이 각자 할 말을 준비한 채 자리하고 있었어요. 목청을 가다듬으니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죠. 저는 이반 페트로프입니다. 러시아 외교관으로서뿐만 아니라 한때 한국을 고향이라 부른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작은 돌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돌이 제 우정의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우리 민족들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자고 부탁드립니다. 포럼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자 박 대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페트로프 장관님께서 신뢰가 정치를 넘어설 수 있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일해봅시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계획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 북극 쇄빙선 연구. 한국과 러시아 과학자들이 얼음 바다에서 선박 설계를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러시아 승무원들이 실제 북극 얼음을 헤쳐나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성공한다면 해운 항로를 몇 주씩 단축시켜 연료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2. 시베리아 에너지 파트너십. 시베리아 발전소들이 극한의 추위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영하 기온에 맞춰 개조된 한국산 터빈을 제안했죠. 마을들이 따뜻하게 불이 켜지고 집들이 서리로부터 안전해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3. 문화교류 프로그램. 블라디보스토크와 부산의 고등학생들이 서로의 도시를 방문하는 거였어요. 호스트 가정에서 머물면서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현지 요리를 함께 만들어보는 거죠. 김치나 보르시를 처음 맛보며 웃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졌어요. 각 제안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승인하는 고개 끄덕임이 보였어요. 서류가 바스락거리고 펜이 톡톡 울렸죠. 제 차례가 다시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단계들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작은 다리가 큰 연결로 이어지는 법이에요. 과학과 문화로 시작해서 더 큰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점심시간에 도시를 내려다보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래 음식 포장마차에서 매운 국물과 달콤한 떡의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길에서 젊은 학생이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바로 그 학생 같은 사람들에게 닿을 거예요. 밝은 미래를 가진 아이들 말이에요. 오후 세션에서는 일본 대표와 3자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중국 대표마저 조심스러운 지지를 보내주더군요. 분위기가 경계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답니다. 준영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정은 거리보다 강해. 하루가 끝날 무렵 포럼에서 공동선 업문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북극에서의 과학 파트너십, 시베리아 에너지에서의 기술 지원, 그리고 우리 민족들을 우정으로 묶는 문화교류에 전념한다. 박 대사님과 저는 나란히 서서 문서에 서명했어요.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리고 박수가 파도처럼 회의장을 가득 채웠죠. 제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날 저녁 박 대사님과 함께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등불들이 물에 반사되어 별처럼 빛났죠. 대사님이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장관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페트로프 장관님. 부드러운 등불 아래서 그 어느 때보다 확신했습니다. 수년간 지켜온 하나의 약속이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놓은 다리가 사람들과 아이디어, 그리고 희망을 대대로 이어줄 거라고 말이에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그 밖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봄 햇살이 모든 얼음을 녹인 것처럼 따뜻했죠. 책상 위에는 서명된 포럼 선언서와 어린 시절 친구 준영이가 준 매끄러운 돌이 놓여 있었어요. 둘 다 저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죠. 우정은 정치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돌을 집어들고 손가락 사이로 굴려봤어요. 매끄러운 표면을 만지니 준영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친구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비서 세르게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장관님, 첫 번째 팀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북극 연구원들이 다음 주에 도착하고 시베리아 에너지 엔지니어들이 그 다음에 올 예정이에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는 20명의 학생들이 신청했습니다. 그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훌륭하네요. 모든 것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겠어요. 한국의 신뢰가 실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르만스크 항구에서 연구팀과 합류했어요. 거대한 쇠빙선들이 얼어붙은 항구에 대기하고 있었죠. 선체는 밝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러시아 선원들이 단단한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맞이했어요. 그들이 최첨단 얼음드릴과 소나 장비를 갑판으로 옮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늘은 창백한 회색이었고 바다는 연한 파란색 얼음으로 덮인 유리판 같았어요.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 한국 팀장인 이 씨에게 물어봤어요. 이 테스트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근처의 두꺼운 얼음 덩어리를 가리키며 답했어요. 저희의 새로운 선체 설계가 저것을 뚫을 수 있다면 운송 시간을 며칠 단축할 수 있어요. 태블릿을 두드리며 연료 절약 그래프를 보여주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물선이 북극을 매끄럽게 통과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엔진이 포효하고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강철 선체가 얼음 덩어리를 빵을 자르듯 쪼개어 나갔어요. 물이 튀고 햇빛이 얼음에 반짝였어요. 갑판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몇 주 후 저는 발전소 팀을 만나러 노보시비르스크로 갔어요. 시베리아의 겨울이 혹독했죠.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발전소 안은 따뜻하고 밝았어요. 한국 터빈이 러시아 보일러 옆에 서서 부드럽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각 기계를 테스트하며 게이지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 김 씨와 함께 제어실을 둘러봤어요. 곧 모든 마을에 안정적인 난방이 공급될 거예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촛불 켜고 저녁을 먹지 않아도 되죠. 밤이 되자 조용한 마을을 창문 너머로 내다봤어요. 창문에 불빛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식탁 주위에 모여 앉고 아이들이 밝은 램프 아래서 책을 읽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김 씨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우정의 힘이죠. 그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화 프로그램 폐막식을 위해 서울로 돌아왔을 때 러시아와 한국 학생들이 함께 공연하는 모습을 봤어요. 무대에서 그들은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학생들은 전통 원무를 추었고 다른 학생들은 깊이 절하며 존경을 표했어요. 한국 소녀 민지가 러시아 소년 알렉세이 옆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시를 낭송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이 아이들이 이제 같은 무대에서 같은 꿈을 나누고 있었어요. 포럼이 끝난 지 몇 달이 흘렀어요. 배들이 새로운 북극 항로를 항해하고 있어요. 시베리아 마을들이 안정적인 전기로 빛나고 있어요. 학생들은 계속해서 편지와 사진을 주고받고 있어요. 양국 정부는 의료, 기술, 예술 분야에서 더 깊은 협력을 논의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아 매끄러운 돌을 손에 쥐었어요. 손가락의 온기로 돌이 따뜻해졌어요. 우정은 영원히 지속된다. 저는 온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눈 덮인 고아원에서의 단순한 약속이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이어졌어요. 그 다리는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어요. 우리가 공유한 역사를 기억하고 신뢰를 굳게 지키는 한 러시아와 한국은 손을 잡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모스크바 하늘에 해가 떠오르기 전 말이에요. 차가운 공기에 입김이 하얗게 나오더군요. 사무실로 가는 길에 부츠 아래 눈이 보드랍게 밟혔습니다. 도시는 아직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스며들 때 서울 박 대사가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페트로프 장관님, 다음 공동 프로젝트는 시베리아 청정에너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한국 과학자들과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업하게 될 거예요. 함께 외딴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고 수천 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 보아요. 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박 대사님,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신뢰가 저희의 달이에요. 함께하는 작업이 기대됩니다. 일어나서 사무실 벽에 걸린 큰 지도로 갔어요. 빨간 선은 북극 항로를, 파란 점들은 시베리아 발전소를, 초록 화살표는 미래 연구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각 선과 점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선원들, 엔지니어들, 학생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서울 포럼이 떠올랐어요. 모두가 선언문 아래 이름을 서명했던 날 말이에요. 우리는 과학적 파트너십, 기술적 지원, 그리고 우리 민족들을 우정으로 묶는 문화 교류에 전념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홀 안에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진짜 작업은 그 이후에 시작됐죠. 조용한 실험실에서, 얼음 바다에서, 학교 교실에서요. 창문으로 걸어가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창문마다 불빛이 켜져 있더군요. 가족들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부산까지 서로를 방문한 학생들이 생각났어요. 시를 주고받고 함께 식사하던 모습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대륙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었죠. 책상으로 돌아가서 미래 계획이라고 쓰인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런 제안들이 들어 있었어요. 북극 구조 연습 계획이 있었어요. 얼음에 갇힌 배들을 도와주는 훈련이죠. 양국 중학생들을 위한 한마이너스러 과학 박람회 계획도 있었고요. 노보시비르스크의 공동 역사를 기념하는 작은 박물관을 짓자는 계획도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흥미롭고 중요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세르게이에게 전화했어요. 세르게이, 다음 달 북극 구조 연습 계획을 세워보자. 겨울이 오기 전에 한국과 러시아 배들이 함께 항해하는 걸 보고 싶어.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장관님. 바로 팀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사무실이 이제 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가능성으로 따뜻해진 거였죠.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헤쳐나가야 할 폭풍도 있고 해결해야 할 의견 차이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했어요. 신뢰와 우정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한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다리는 튼튼하게 서 있을 거라는 거였죠. 그런 생각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